이번 국군 무기도감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를 소개한다. 주인공은 KF-16. 뛰어난 기동성과 성능을 토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주력으로 자리 잡아 활약하고 있는 F-16 전투기의 우리나라 버전이다. KF-16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전 지역으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. 현재도 개량을 거듭해 공대공, 공대지 능력이 모두 출중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-16을 소개한다. 공군 19전투 비행단 155전투 비행대대 허환, 대위가 KF-16 전투기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. F-16 시리즈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중 하나로 뛰어난 기동성과 성능으로 전 세계에 4,000대 넘게 판매됐다. 현재도 끊임없이 개량돼 운용되고 새롭게 제작해 판매되는 전투기다. F-16이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훌륭한 성능도 성능이지만 개발국인 미국에서 현역으로 대량 운용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현재 현역으로 활약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. 그런 만큼 부품 수급에 걱정이 없고 향후 업그레이드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. 게다가 많은 실전을 치른 전투기라는 점도 롱런에 한몫하고 있다. 초기형인 F-16에 비해서 현재는 F-16V 버전까지 나와 있으며 국가별 세부 형상은 그 나라에 맞춰서 제각각 다르다. F-16은 피스 브리지라는 전투기 획득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최초 도입됐다. 이때 기체들은 전부 직도입 형태로 들어왔으며 F-16PB라고도 부른다. 이후 199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 직도입 또는 국내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조립 생산을 통해 배치됐는데 이 기체들이 KF-16 전투기들이다. 이후 우리 공군은 F-16PB 전투기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,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등 다양한 장비들의 개량을 마쳤다. 이 작업을 끝낸 기체들을 F-16PBU라고 부른다. 이렇게 개량된 F-16PBU들은 KF-16과 성능이 동일해졌다. 현재는 KF-16 전투기들에 대한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데 F-16V급으로 개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 KF-16을 자세히 보면 조종사 혼자 탑승하는 단좌형과 2명이 탑승하는 복좌형이 있다. 단좌형은 주전력으로 운영하고 복좌형은 기본 임무와 더불어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. KF-16에는 AIM-9M 사이드와 인더, AIM-122M 남, AGM-65G 매버릭, 대레이더 미사일, AGM-84 하푼, GBU-3111JDAM, 스파이스 2000 등 다양한 공대공, 공대지 무장을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. 기본 기총으로는 M61A1 20mm 게틀링 건을 장착하고 있다. 기자는 과거의 취재를 위해 KF-16D에 탑승해보았다. 당시 항공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고 날렵하다는 인상을 받았다. 이 큰 전투기가 이런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. 엔진의 추력도 어마어마해서 이륙할 때 기체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다. 그리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외부를 볼 때 캐노피 시야에 가리는 것이 없어서 작전 시 시야 확보에 유리할 듯 싶었다. 하늘을 날면서 받은 이 기체의 전반적인 느낌은 잘 만든 항공기이며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게 되면 전우인 KF-16 전투기를 믿고 어떤 작전이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.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KF-16 전투기들은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 항공기로서 뛰어난 기동성과 성능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영공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하늘의 수호천사다. 미국 대만의 F-16V 수출,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-16 재원.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F-16 전투기 66대의 판매를 공식 승인한 데 대해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
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 F-16 판매 방안을 승인했다고 의회에 알렸다고 밝혔다. DSCA가 공개한 판매 계획 내역을 보면 66대의 F-16CD 및 관련 장비가 포함됩니다. CNN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번 공식 발표에 앞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대만에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. 이 중 일부 인사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번 승인을 놓고 고민이 깊었다는 의미입니다. 대만의 무기 구매는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. 대만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 기조를 거스르는 일이라 더욱 예민한 부분입니다. F-16 전투기는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좁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중국을 특히 불쾌하게 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.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정부의 발표 이후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.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, 영토, 안보 이익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CNN은 2010년 이후 미국이 발표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규모는 총 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. 농담식으로 우주인들과 지구인들이 전쟁을 하면 최일선 전투기는 F-16 전투기일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바로 F-16 전투기입니다. 영화 인디펜스 데이에서 외계인 우주선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F-16 전투기가 날아가 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농담만은 아닌 듯합니다. 이번 미국에 대만에 수출하는 F-16 전투기는 F-16V입니다. F-16 전투기는 미국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한 제너럴 다이내믹스 후에 록히드 마틴의 병합 YF-16 시제기에서 시작해서 1976년 10월 20일에 출고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입니다. 그 이후에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대만에 수출되는 F-16V 블라크 70까지 발전되었습니다. 현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한 F-16 전투기는 여전히 생산 중으로 2012년에는 4,500번째 기체가 생산되었습니다.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여전히 F-16의 신형 기체를 판촉 중인데 인도에서는 F-16인 슈퍼 바이퍼로 MRCA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16년에는 최신형 블록 70/72의 인도 생산까지 제한하여 현재 타타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.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현재 주력 생산 기종을 F-35로 바꾸고 있는 중으로 포트워스의 생산시설은 2017년 9월까지만 F-16을 생산하고 이후 2년간 이전 작업 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빌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. 최근 KF-16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은 애초에 BAE 시스템즈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록히드 마틴으로 사업자를 재변경했습니다. 이에 따라 KF-16은 케입스에 기반하는 바이퍼 4양으로 개량될 예정입니다. 참고로 한국의 FA-50 경전투기, 일본의 FE 전투기, 대만의 경전투기 경국 호도 F-16 전투기를 베이스로 개발된 전투기들입니다.